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얼룩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얼룩이라고 불리는 잊힌 시간, 사라진 공간, 소외된 사람을 예술로 기억합니다. 얼룩이 무늬가 되듯 사라지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 잊히지 않게 됩니다. 얼룩의 기획공연 스파투라이프는 관객과 예술가가 예술로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을 꿈꿉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환의 얼룩말의 사회를 맡은 양주환이라고 합니다. 얼룩의 세 번째 기획공연 스파투라이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인터뷰 시간 이름을 양주환의 얼룩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주환의 얼룩말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색을 마음껏 표현하고 살면 괜찮은 걸까? 그게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일일까? 거대한 사회 속에서 종종 작은 얼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색을 내며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세상의 작은 반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정돈된 사회를 어지럽히는 반점 같은 거죠. 얼룩의 기획공연 스파투라이프는 나만의 색을 표현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룩 같은 삶이 모이면 하나의 무늬가 된다고 믿습니다. 꼭 예술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스너 없는 음악가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공연의 무대는 나만의 색을 가진 음악가와 온라인으로 공연을 즐겨주시는 관객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무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룩이 예술로, 예술이 삶으로 변하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양주환의 얼룩말, 오늘의 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음악과 삶에 진심인 사람, 진심 어린 음악으로 리스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뮤지션 이승윤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이승윤입니다. 네. 왜 이렇게 떠시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네. 떠시는 거지? 아, 저도 분면대 같은 거 좀 주지. 혼자만 쓰시고 같이 쓸까요? 오케이. 이렇게. 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오늘 관객분들은 없는데 앞에 네. 카메라가 정말 많아졌어요. 아, 원래보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를 이제 잘 만들어 주시려고 앞에 있는데 잘 못하면은 안 되니까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연 오늘 공연 잘 봤습니다. 네. 네, 공연 마치신 소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저도 공연을 했고요. 사실 제가 정규 앨범을 지난 해 11월에 내놓고 이제 못 불러본 노래들이 많고 그리고 또 영상이 별로 안 남는 행보를 했어요. 제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그래서 좋은 영상 남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재밌었습니다. 네, 홍대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죠? 네, 진짜 오랜만에 네.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홍대 소극장에서 공연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던가요? 그쵸. 제가 요즘에는 이제 공연을 다니면 이제 인이어도 끼고 막 이제 뭔가 세심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노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좀 뭔가 딱 야생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공연을 간만에 해가지고 저도 참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공연에서는 11월 24일 날 작년 11월 24일 날 발매하신 페어가 된다. 이제 대선 후보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떠실 필요가 뭐가 있지? 네. 떨린다는 말 그만해. 오케이. 자, 마음 편하게 합시다. 네네. 자, 마음 편하게. 네. 양주환의 얼룩말입니다, 네, 여러분. 양주환의 얼룩말. 저번까지는 스케치북이었다가 네, 맞습니다. 이름이 너무 구리다는 이승윤 군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맞습니다. 얼룩말로 지어주셨습니다. 예. 네, 작년 11월 24일 발표한 페어가 된다 해도라는 앨범의 노래들로 오늘 공연을 구성을 했어요. 네, 이 앨범은 근데 특별히 제주도에서 작업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서 작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앨범을 만드는 시기 그 시기가요. 제가 막 집중을 하고
빠바바박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녹음실을 가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다음 날 또 녹음실을 가고 막 이런 작업들이 사실 그게 좀 번거로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9곡을 한 번에 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고, 그래서 제주도에 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제주도의 그 지부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제주도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일렉트릭 기타, 보컬 이런 걸 녹음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녹음들, 세션 녹음들은 서울에서 하고 제주도에서 이제 한 20일 기간을 잡고 그냥 일어나면 녹음하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녹음하고 밥 먹고 자고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사실 외국 밴드들 보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진짜 약간 꿈에 그리던 녹음 방식을 한번 해봤죠. 재밌었습니다. 이 정규 앨범이라는 게 싱어송라이터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큰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일반 리스너들은 그냥 음악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앨범 정규 앨범을 작업하면서 남다르게 조금 각오나 마음가짐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 앨범이 사실 이제 막 아주 의미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 알고서 냈던 거기 때문에 그 뭔가 이 정규 앨범으로 뭔가 빵팍 이런 걸 기대하면서 낸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음악들을 진짜 잘 만들어서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좀 빨리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어요. 제가 매체에 등장하게 된 계기와 계속 했던 활동들이 이제 저를 좋아해주게 되신 분들, 팬분들이 보시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오랜 시간 음악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제 저를 파다 보면은 이제 과거의 옛날 노래들, 뭐 이런 노래들 저런 노래들 제 음악 세계를 다 같이 사랑해 주시는 건데 저는 계속 어떤 역할만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정규 앨범을 빨리 만들어서 좀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선물이 된 것 같아서 전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뭐 큰 뭐 각오 없이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만든 것 치고는 정규 앨범이 짜임새가 굉장히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짜임새를 짤 때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1번부터 9번 트랙까지.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요. 아니 짜치면 안 되니까요. 네, 뭐 양주한의 스케치북 이런 앨범을 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에 제가 뭐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냈던 앨범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후에 제 음악 인생을 계속 살아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정말 잘 만들려고 노력했고 제가 아끼던 곡들 전부 다 때려 박아서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됐습니다. 네, 폐허가 된 더에도를 관통하는 주제로 빈정거리는 희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제 얘기 듣고는 계신 거죠? 그럼요. 제가 얘기할 때 계속 눈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나.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보통 희망이라는 말 앞에는 좋은 형용사가 붙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빈정거리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앨범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어떤 상징, 뭐 그런 것들을 비틀어서 보는 시선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음악가 이승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빈정거리는 희망이라는 앨범을 관통하는 그 맥락, 그 언어는 이분이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분의 집에서 기생하면서 살았었는데 같이 이제 안방에서 누워서 배 긁으면서 천장 보다가 제가 제 노래 데모를 들려줬는데 야, 네 노래는 참 빈정거리는 희망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 좋다, 써먹어야지 라고 제가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랬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뭐 남다를 게 있겠습니까? 남다를 게 없고 남다르고 싶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남다를 게 없는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나만의 어떤 시선, 나만의 생각을 그래도 조각조각 뿌리면서 거두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앨범의 첫 번째 곡은
도킹이에요. 예. 네, 이 도킹이라는 음악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그 안에서 만나자, 음악 안에서 만나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승윤이라는 음악가에게 음악은 어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 같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음악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음악가가 아니라 리스너 이승윤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음악가들을 음악 안에서 만나는지 또 어떤 음악들을 들어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요 부분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음악을 막 그렇게 열심히 파고 들으면서 듣는 쪽은 좀 아닙니다. 옛날에 들었던 걸로 아직까지 연명하는 타입인데 저는 음악을 리스너로서 제가 도킹을 만드는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도킹의 역할처럼 음악을 대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음악에게 기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음악 너머의 가수에게 뭐 딱히 기대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음악을 음악으로 어떤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더 깊은 걸 기대하지 않고 순간순간 기대는 역할로서 제가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사는 막 엄청 듣는 타입은 아니에요. 네, 그냥 그 분위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가사도 음악도 많이 안 듣고 가사도 많이 안 보고 네. 그러면 그 가사나 음악을 쓸 때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주로 쓰시는 편이에요? 저는 영감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을 내가 먼저 써버리거나, 이제 양주환이 먼저 했던 말을 내가 먼저 가사에 쓰거나, 최진이 했던 말을 먼저 쓰거나 뺏기거나 뭐 이러면서 하고요. 영감이랄 게 뭐 딱히 없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각 잡고 책상에서 오늘 나는 가사를 쓸 것이야 라면서 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틈틈이 메모를 하고 그거를 종합하는 쪽입니다. 종합. 어떤 생각들, 파편들을 종합해서 딱 만드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승윤 씨가 가사를 적었다가 지웠다가 가사를 적었다 지웠다 한 메모장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가사를 쓸 때 주로 연필이나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시나요? 그럼 폼 잡고 싶을 때, 네, 스스로에게 나 좀 예술가인 척 하고 싶을 때 그러고요. 보통은 아이폰 메모장으로 씁니다. 네. 네, 다음 곡은 교제를 펼쳐봐였어요. 오늘 불러주신 다음 곡은 네. 교제를 펼쳐봐였는데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그 분노의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근데 그 분노가 처음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막 가다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조적으로 끝나요, 노래가. 그래서 이 곡을 쓰면서 이 음악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특히 창작자로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뭐 제가 다른 나라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20, 30대로 산다는 거는 저희 세대에 20, 30대로 산다는 거는 어떤 계속 뭔가 부유하는 분노랑 같이 사는 거였던 것 같아요. 부유하는 분노, 아픔들을 하다가 한 번씩 팍팍 하면서 20, 30대를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그런 분노가 약간의 장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창작자로서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아니면 누군가 친구가 어떤 멋있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건너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할 때 그 비판이나 분노가 그냥 장식품이고 그 분노 너머 뒤에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세대도 모르고 다른 나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0, 30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를 함부로 장식 삼고 수단 삼아서 누군가의 아픔을 이야기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을 욕해야지라고 쓰다가 그러고 있는 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창작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떤 장식일 수도 있는 누군가의 분노에 감명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떤 슬픔을 해설하는 거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실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분노 혹은 뭐 비극 이렇게 자극적인 감정이나 극단적인 일들이 창작자에게는 약간 유혹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유혹적이죠. 네, 아주. 네. 그래서 그런 유혹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유혹 덩어리죠. 유혹이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들 때마다 저는 가끔 타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잘 숨겼지만 안 숨긴 척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피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승윤 씨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좀 극단적으로 나왔을 때 사실 극단적이게 표현하기 쉬우니까요. 네, 그렇게 나왔을 때 자기를 컨트롤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요?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거를 창작할 때 컨트롤하는 방법? 네, 뭐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극단적인 거라서 우리가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자주 빌려오는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이 굉장히 쓰고 싶다는 유혹이 들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막 쓰다가 중간에 딱 쳐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소윤 씨는 그런 감정들을 막 쓰다가 어느 선에서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때가 있는지. 끊어야 된다고 네. 하는 그게 뭐냐면 양주환이 이러면 진짜 별로겠다 라고 제가 대입을 해봤을 때 이 가사를 양주환이 써서 어디서 말하고 다니면 진짜 별로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안 씁니다. 네. 친구들이 그러면은 진짜 별로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곡은 페어가 된다 해도를 불러주셨어요. 네, 저는 이 곡이 빈정거리는 희망이 다 담겨 있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명확하게. 네, 근데 이제 뭐 모든 꿈의 마지막은 사실 폐허잖아요. 모든 어떤 이상도 그렇고 뭐 그리스 신전도 지금 가보면 기둥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넌 마지막 너야 하면서 가끔씩 꿈을 꾸는 사람들을 응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승윤은 찬란하지 않은 마지막을 알면서도 왜 계속 음악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거는 뭔가 어떤 역사를 통틀어서 폐허가 되지 않은 어떤 사상이나 글이나 창작물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 어떤 시절의 시점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마음들이 있었을 거고 어떤 그 당시에 정말 막 아주 막 들끓는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차피 폐허가 될 겁니다. 이거는 너무 진리라고 생각해요. 폐허가 되지 않은 존재는 없었고요. 이거는 꼭 100년, 500년, 1000년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80대, 90대 인생을 보고서라도 저는 허무할 거라고 생각해요. 끝에. 근데 그 허무함의 그 질감이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사라진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끝까지 해보고 사라진다. 일지 아니면은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로 사라질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가 되고 싶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승윤은 가끔 꾸는 꿈이 있나요? 가끔 꾸는 꿈이요. 네. 일단 최근에 제가 이사를 해서 일단 전세에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고요. 꿈. 근데 꿈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명곡을 만들고 싶다는 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길 바란다는 마음이라서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노래가 명곡이 되는. 네. 명곡이 있죠. 네. 네. 꿈이나 이상 같은 말들이 참 좋은 말이기도 한데, 네, 그것들이 사랑이나 행복 같은 커다란 어떤 의미들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의미의 노래가 커다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가가 아닌 인간 이승윤이 사랑과 행복을 배우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면 언제였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기억하는 제가 되뇌이는 사랑이나 행복은 진짜 의외로 다 뭔가 조그만 언어들, 잔잔한 마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막 드라마틱한 행복이 그렇게 크게 오래가지가 않아요. 네. 저 이를테면 제가 작년에 오디션 우승을 했는데 다들 그날 제가 막 감격에 겨워 막 행복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얼떨떨하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그런 큰 사건 말고 뭔가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조그마한 사건들이 겹겹이 쌓일 때 행복하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승윤 씨가 요즘 맛있는 거 사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사주는 음식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네, 소파 사달라고 해가지고 네. 소파 좀 사주십시오. 예, 네. 예. 싼 걸로. 제가 오늘 공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코미디어 오소서였습니다.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중간에 핸드폰을 던지셨어요. 예예예. 네,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영상이 하나지만 예. 3번을 촬영했잖아요. 예예예. 던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던진 줄 몰랐고요 처음에. 그래서 아마 이제 영상 감독님들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볼 때 지금 던졌나? 지금 이 타이밍인가? 이거 눈알 돌리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크는 엄청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많아요 무대에서. 그래서 이런 여러 번의 테이크의 촬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즉흥적인 걸 좋아해서 네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던졌고 그래서 앞불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코미디어 오소서라는 노래는 굉장히 모순된 감정을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비극과 희극이라는. 네. 네, 마치 이런 거죠. 아까 아주 심취해가지고 던졌는데 그때 만약에 핸드폰이 깨졌다면 비극이 되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웃을 테죠. 그렇죠. 네, 그런 비극과 희극이 교차되는 순간을 이 곡에 담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승윤은 비극을 살고 있는지 희극을 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오호. 지금 질문이 갑자기 그렇게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비극이냐 희극이냐. 제 역할은 희극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용되는 희극인이라는 단어 말고 제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하는 역할은 희극을 전달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코미디어 오소서와 같은 삶을 예. 계속 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코미디어 오소서를 들으면서 저는 창작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 부분은 이 앨범 트랙에 이게 6번째에 들어갔다는 부분이에요. 네. 네. 사실 앨범은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고 앨범 트랙 사이사이에 다 연결점이 있는 건데 중간에 이 트랙을 넣었다. 그리고 이 트랙이 갑자기 그 다음으로 가면서 희망적인 단어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 코미디어 오소서를 넣은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앨범을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을 했어요. 도킹이라는 곡은 사실 그럼 네 파트네요. 도킹 이 노래와 앨범이 이런 겁니다. 내가 노래를 만든 이유가 이겁니다로 도킹을 1번 트랙에 놓고 그다음에 2, 3, 4는 약간의 빈정거림 쪽입니다. 그리고 7, 8, 9번 트랙은 이제 희망에 가까운 트랙들인데 그 중간 챕터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챕터로 놨어요. 어쨌든 저는 삶에는 빈정거림과 어떤 희망과 이런 게 다 공존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말하는 것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하나의 어떤 흐름대로 살기를 어떤 권하는 사회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마음이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짰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폐허가 된다 이거가 5번인가? 5번, 6번을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폐허가 조금 더 희망에 가까운 이야기고 코미디가 조금 더 빈정이랑 맞닿아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실 삶이 뭐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바꿔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해놓고 운동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순서를 좀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 앨범의 마지막 곡이 네. 참 앨범을 닫는 노래로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곡이 흩어진 꿈을 모아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저한테 처음 들려준 날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어요. 작업실이었고요. 네, 굉장히 작은 작업실에서 그냥 동영상을 찍으면서 놀다가 이 곡을 들려줬는데,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이 곡은 고등학교 때 쓴 곡인데 지금은 절대로 쓸 수 없는 대책 없는 희망가야 라면서 들려줬었고, 근데 이제 34살이 된 이승윤이 저한테 와서 요즘 이상하게 와닿는 노래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살의 승윤과 34살의 승윤 사이에 무엇이 변했고 혹은 또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질문들 한 번씩 이렇게 꼬시네요. 뭐가 변했냐? 일단 변한 건 17살의 승윤이와 34살의 승윤이 변한 건, 그때는 아무튼 제가 17살 때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흩어진 꿈을 그때 썼던 가사 보면요, 엄청 계몽적이에요. 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사람이란 이래야 되고,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지금 거기서 혼자 상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 약간 이런 좀 강인한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썼던 가사들은 거의 다 버리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은 게 흩어진 꿈을 모아서라는 곡입니다. 현재 변한 건 어쨌든 저는 그런 계몽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사를 쓰고 창작을 하면서 이거 내가 써도 되나? 이거는 너무 갔어. 이거 써도 되나? 이거는 너무 긍정적이야. 너무 부정적이야.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4살의 이승윤이가 변하지 않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나 그 승윤이나 지금 승윤이나 가사를 계속 쓰고 있네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34살 승윤이가 기특합니다. 네. 계속 써왔다는 것에. 이름도 변하지 않으셨죠? 요 정도 농담이 통용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참나. 이름도 안 변했고. 예. 근데 제가 17살의 승윤과 34살의 승윤 가장 많이 변한 게 있습니다. 예. 원래 키가 저만했어요. 원래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키가 우리가 맨 앞에서 1, 2번이었죠. 맞아요. 네, 맨 앞에서 1, 2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네. 키가 갑자기 확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친구를 키 큰 친구라고 부르고 다닙니다. 네. 네, 흩어진 꿈을 모아서는 이 앨범이 완벽하게 빈정거린 희망으로 딱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 폐허가 된다 해도 나를 지키려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앨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가 모이고 모여서 끝끝내 희망이라는 단어, 근데 잡히지 않을 법한 단어로 표현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승윤 씨가 제가 썼던 글의 초안을 읽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는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지? 하면서 계속 되묻게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가 이를 악물고 지키고 싶은 너는 뭐니? 지키고 싶은 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저는 그 약간의 그 허무함을 이제 베이스에 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
뭐 역사라고 할지 생애라고 할지 뭐 현실이라고 할지 거대한 흐름은 존재한다고 봐요. 그게 내 의지가 아닌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흐름은 개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거고 어쩌다 보니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어쩌다 보니 나는 2022년에 34살인 이승윤으로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지키고 싶은 나는 결국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마지막 선택은 내 의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내 의지로 선택하면서 살고 싶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새로운 나만의 개인적인 길을 갈 거야. 이건 저는 뻥이라고 봅니다.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 왜냐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이 시점이라서 무조건 하는 선택들이거든요. 지금 선택들을 조선 시대에서는 할 수 없었고 아마 500년 뒤에 못 할 거고.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을 인정하고 내 소소한 선택들, 내 방향성을 지켜내는 거,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앨범을 마무리하면서 네. 네, 앨범을 만들기 전과 만든 후에 음악가로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 음악가로서의 변화. 앞으로 정규 앨범 따위는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평론을 안 해주시는구나라는 어떤 허무함을 갖게 되었고요. 근데 어쨌든 앨범 단위의 작업을 해보니까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앨범 단위의 이야기가 나에게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앨범을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앨범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늙고 싶어요. 네, 그런 좀 갈증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앨범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앨범을 채울 수 있는 이야기가 제 안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이제 분주하게 살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랑은 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순간순간마다 제 견해를 밝히거나 이럴 수 있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감정들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들어주신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그냥 이 세상에 유아 독전으로 살려고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고 요즘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그 행위와 제 음악이 어떤 의미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행위가 순간순간 저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어떤 거대한 흐름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순간 잘 만나면서 저도 감사를 잘 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얼룩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특별히 많이 좀 떨렸어요. 네, 이게 얘가 이런 애가 예,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많이 떨었던 이유는 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주시고 제가 많이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얘기들로 이 시간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이승윤 씨는 이제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기 싫은데. 앉아 계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서 앞에서 대화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앞에 관객분들이 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카메라 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윤 그리고 세션들 그리고 저 정도의 사람만 보이겠지만 이 뒤로 카메라 그리고 음향 또 사진으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것들은 절대 혼자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예술도 절대 창작자 혼자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룩이 보여서 무늬가 되듯이 오늘 이승윤 가수님과 저 그리고 이것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걸 만드는 모든 스태프분들이 모여서 오늘 하나의 멋진 무늬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